작년 9월 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며칠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개정안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도록 해서 이재명 대표 구하기 방탄법임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기소 면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해당 조문 중 행위를 삭제할 경우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의 대원칙이나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내세워 국회에서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곡관리법의 국회 일방 처리 및 재투표 강행에 이어 간호법 처리, 방송법 등 본회의 부의, 쌍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등을 의석수만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이기에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의석수만을 내세워 당대표 방탄을 위한 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입법권을 남용해 국회를 제멋대로 운영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12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국빈 방문이며 아태 지역에서는 최초로서 미국 측으로부터 시종일관 귀빈으로서의 극진한 환대와 대우 속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양 정상은 공동 합의문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양국은 한국형 해구산 강화 방안에 합의하였고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을 전 세계에 가시하고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 공격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한 실행 의지까지 직접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분야는 물론 우주 분야까지 한미 양국은 다각적인 동맹관계 강화에 의기투합하면서 70년 안보 혈명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격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26차례 기립박수를 포함해서 60여 차례의 박수를 받으며 미국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예상을 뛰어넘는 매우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민주당이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점은 이해를 하더라도 빈껍데기 외교라는 등 막말 비난을 쏟아내는 도를 넘는 형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란 도대체 어떤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매우 비교가 되는 민주당 정부 때의 국빈 초청 한중 정상회담 생각이 납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10끼 중 8끼를 혼자서 밥을 먹도록 중국 정부가 방치하다시피 하였고 우리 대통령의 수행 기자단이 중국 공안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항의 한마디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중관계 회복을 위한다며 중국의 삼불 정책을 약속하면서 군사 주권까지 스스로 포기하였고 중국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한답시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사대주의적 연설로 우리 국민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굴한 행태를 보이면서도 공동성명 발표도 없이 그야말로 빈손귀국을 하는 외교적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이 매우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중국의 국빈으로 초청받아가서 홀대와 멸시, 망신을 당한 것 외에 무슨 성과를 거두었는지 아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것도
성공적인 정상 외교라고 하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실패하였다고 하니 의의가 없을 뿐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2번씩이나 중국을 찾아가서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사정사정했는데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시 주석 답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먼저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정상회담을 하였고 이번에 국빈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민주당만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은 양심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한중 정상회담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정직하게 비교하면서 솔직해지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과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살포 범죄를 덮는데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외교에는 여야가 없는데 민주당의 발목 잡기를 넘어선 발목 꺾기식의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회복하고 국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적극 협력하기 바랍니다. 가방이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공정한 방송은 헌신짝작을 지급하는 좌파 패널들에게 점령당한 KBS, MBC, YTN 라디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온종일 나오는 좌편향 라디오에 몸서리를 친다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편파 왜곡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전 4월 24일 제가 주관한 민주당 방송법 규탄 토론회에서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패널 출연의 심각성을 같이 분석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어제 한국언론인총연합회, KBS 방송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대통령의 최근 방미 기간의 심각성 그 이상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BS, MBC, YTN 라디오는 TBS 김어준 뉴스공장 라디오처럼 좌편향 패널들을 섭외해서 온종일 전국의 정파성이 짙은 왜곡 방송을 계속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소나기라면 라디오는 가랑비에 비유됩니다. 방송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지만 라디오는 하루 종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 라디오들은 정말 좌파 태풍 이상의 그런 가랑비 수준이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편파 왜곡 방송으로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도 시종 일관 보수 진영을 비웃어도 태풍의 눈처럼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문제의 라디오 방송을 심의해야 할 방심위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을 지난 한 달간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KBS 라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0% 이상 좌파 패널로 채워지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7시간을 편파 왜곡 방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KBS 여러 프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경영의 최강 시사를 보면은 민동기 기자, 고발뉴스 기자입니다. 좌파죠. 김민아 평론가, 미디어 기자입니다. 민주노동당 출신이죠. 그 다음에 뉴스브런치 보면은 화요일 박다혜 기자, 한겨레 기자, 수요일 임지영 기자, 시사인 기자, 목요일 조정실 평론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정의당 선대위 출신입니다. 박다혜 기자, 방금 한겨레 신문.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한번 보시면은 정상근 기자, 미디어 오늘,
주진우 기자 뭐 라이브 뭐 뻔한 것이고, 정철훈 미디어 오늘 기자, 김은지 시사인 기자, 우리 쪽이라고 붙어 있지만은 장성철, 이현주 붙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보수를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윤선 한겨레 기자, 노영희, 김한 한겨레 기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정말 완전히 주재하는 사람과 나오는 패널들까지 모두 한통속입니다. 국민의 수신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KBS가 정상이었다면, 그리고 방심위가 손방망이로 근거 처분을 남발하지 않았다면 벌써 폐지되고도 남을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MBC와 YTN 라디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BC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길어서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신장시의 뉴스 하이킥 보면 임경규 헬마우스 좌편향입니다. 요 정성철 방금 아까 이야기했고요. 장윤정 오마이뉴스 기자, 박지원, 이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김종대, 그 다음에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매일 출연하는 그 고정 출연하는 패널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제 박대주 정책장께서 언론인 총연합회하고 KBS 방송인연합회에서 발표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방미 그거는 제외를 하고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MBC를 한번 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더 심각합니다. 원래 공정언론 국민연대와 저희들이 합의해서 이 작업을 분석하고 지금 라디오 전체 TV까지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모니터링을 MBC 제3노조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85%가 좌파 채널입니다. 채널로, 그것도 뭐 우리 우파는 아주 해석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뭐 대략 그해서 85% 좌파 채널로 채워져 있고, 온종일 대통령의 성과를 폄훼하는 매국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패널들의 출연 횟수로 따져보면 진보가 37명, 보수가 4명, 보수 4명도 우리 완전 보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9배, 10대 1입니다. 대통령이 타국에서 국익을 위해 노력할 때 좌파 세력들은 서로 앞다퉈 여론 선동을 자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반국가적 행태이며 공영방송 라디오들을 자신의 정치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한 라디오의 정상화가 정말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될 박문진 건태선 이사장과 정현주 방심위원장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리 보존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공정한 방송심의와 MBC 관리감독은 걷어치우고 자신을 임명해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위해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퇴해야 할 직무유기, 불법 사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므로 이쯤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국민 라디오에 출연해 온종일 편파, 왜곡, 조작, 가짜 발언을 남발하는 좌파 패널들을 방치한 KBS 김어철 사장, MBC 안영준 사장, YTN 우장균 사장 등은 합당한 책임이 따를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편파 방송을 남발하는 TV는 물론 라디오와 함께 가짜 발언을 일삼는 좌파 패련 출연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검증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고발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